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 중증 응급 환자가 있다면 어디든 출동해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닥터 헬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성호입니다. 여러분, 국내에 딱 8대밖에 없는 닥터 헬기가 우리 강원도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그 주인공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닥터 헬기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운항 통제실입니다. 병원에서 이륙해서 다시 병원으로 착륙하는 닥터 헬기 특성상 운항 통제실 또한 병원 건물 안에 있었는데요. 강원도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와 실시간 기상 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이곳이 그 운항 통제실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기상의 예보, 특보, 레이더,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항의 제한 사항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비행 전에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헬기 조종사가 대기 중인 상황실에 가볼까요? 닥터 헬기인 일반 헬기보다도 컨트롤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만이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운항 상황실에 들어왔는데요. 혹시 기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서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강원 닥터 헬기 조종사고요. 오늘 임무를 맡은 주 임무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저희 조종사들은 앉아서 거의 지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강원도 지역이 생각보다 지역도 넓고 저희가 지금 가는 지역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좌측으로는 서울까지도 가고요. 남쪽으로는 충청도에도 지금 닥터 헬기가 없어서 충청도 지역까지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항상 어디 갈 지역에 대해서 도상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닥터 헬기 응급 대기 중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는 기장님. 특히 겨울철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고 결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설 작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특히 인계점 관리자하고는 수시로 그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운항 관리사분들이 그쪽 책임자한테는 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 부분에 대한 인계점에서는 범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닥터 헬기인가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 2011년 9월 인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경우 2013년부터 닥터 헬기를 운영 중인데요. 일반 헬기보다 크기가 작아 기동성이 뛰어난 닥터 헬기는 시속 200km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출동했는데 기상 상황이 막 악화돼서 날씨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길이가 신장거리가 길다 보니까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갈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기 전에 우선 의료진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오전 같은 경우엔 그라운드 포그라든지 어떤 미스트에 의해서 시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의료진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랑데부 포인트라고 해서 중간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119 구조 차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비리비리 판단해서 의료진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 내부엔 100여 종의 약품과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란 별명에 걸맞게 베드와 모니터링 기기 등 다양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갖추고 있네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항공의료팀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동 전에 물품에 문제 없는지 확인 중입니다. 응급 출동 요청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틈날 때마다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체크하곤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동료 의사가 팀장님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런 데는 다 가능한 데가 없나요? 근데 거의 제천 타기 전에 솔직히 그 비행기장이 그나마 제일 그쪽 단양에서 가깝지. IC 타버리면은 어쩐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저희가 단양 119에서 지금 환자가 생겨서 출동 신청을 받았는데요. 자동차 사고고 차량은 전복되고 환자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겨울철에는
저희가 헬기가 내리고 뜰 수 있는 장소가 제설 작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못 하고 우선은 그 인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인계점이 제설 작업이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느냐고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항 통제실에서 인계점을 확인하는 동안 언제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매번 계단을 오르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이겠죠? 드디어 모든 확인이 끝나고 운항 통제실로부터 출동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단양, 닥터 헬기로는 약 20분 거리인데요. 닥터 헬기가 인계점으로 가는 동안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인계점을 향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부디 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가 잘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둘러 출발합니다. 헬기가 떠난 뒤에도 운항 통제실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계점 관리자와 소통하며 닥터 헬기의 착륙 포인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근처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는 쪽에 공터입니다. 차량이 있으면 이동 주차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어떤 통화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헬기가 착륙하는 포인트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는데 헬기 착륙 포인트에 차량이 있으면 착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이동 주차를 빨리 지시한 상황이고요. 고속도로 순찰 때도 현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기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파악하며 닥터 헬기가 지나갈 곳, 도착할 곳의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인계점들 하나하나의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지금 운항관리 선생님 전화해서 현장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락망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봐서 저렇게 지금 보시면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받아서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눈으로 기장님 직접 보고 거기로 내리는 거죠. 지금같이 뭐 차를 못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이쪽 옆에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로 내려라. 그런 걸 확인을 해서 내리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에게 연락해 환자의 의식 유무 여부, 어떤 응급처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를 듣고 모두 적어놓습니다. 저 멀리 환자를 싣고 돌아오는 닥터 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차량이 전복되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 닥터 헬기 덕분에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은 지켜냈지만 그래도 환자가 느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헬기 도착 전 미리 세팅해둔 치료 공간으로 옮겨진 환자.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전복됐다고만 알려져 있고 같이 계신 분이 그냥 전복됐다고만 알고 계시고 다른 거 정보는 없으시고 현장에 갔을 때 코마였고 인투베이션 할 것 같아요. 네네. 초음파와 모니터링기로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합니다. 내가 데려온 환자가 꼭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인 의료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간단하게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저희가 들은 정보는 이제 저희 항공 운항팀의 그 교통사고 환자고 의식이 이제 코마 상태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갖고 출동을 했고요. 가서 이제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계신 분이 차가 전복됐다 그러고 119 선생님이 이제 처치하고 있었을 때는 머리 전체에 피를 좀 많이 쏟는 상태셨고 그 안면부랑 그 구강에도 이물질이랑 피를 많이 쏟는 상태라 갖고 현장에서 호흡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사건 한 상태로 저희가 지금 이송해서 될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데 네. 좀 심적으로 부담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부담되죠. 저희 힘들고 뭐 그런데 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출동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닥터 헬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구급차 이동이 힘든 지역들도 있는데요. 닥터 헬기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중증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번 12월 제주에서도 국내 8번째 닥터 헬기를 도입했듯이 앞으로 전국 곳곳의 닥터 헬기들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